안녕하세요. 지메스에서 원가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정영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솔루션의 명칭은 팀센터 프로덕트 코스트 매니지먼트입니다. 이 솔루션은 이제 원가 관리 솔루션으로서 크게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품 원가를 분석해주는 기능, 두 번째, 금연비를 분석해주는 기능, 또 세 번째는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수익성 분석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기능은 금형비 분석 기능이며 그 중에 다이캐스팅과 인젝션 공법에 대한 검토 예시를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발표 순서는 원가에 대한 이슈 사항들, 그다음에 인젝션 공법에 대한 예시, 다이캐스팅 검토 예시, 저희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주요 기능, 추가적인 금형 공법에 대해서 확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서머리 순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젠다는 금형 제조 분야에 대해서 원가에 대한 주요 이슈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금형을 제조하는 제조해서 공급하는 서플라이어의 입장, 그리고 금형을 조달 구매하는 OEM의 입장이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있는 금형을 실제 제작해서 공급하는 입장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이제 견적에 대한 빈번한 요청이 있고요. 갈수록 OEM에서 상세한 견적서를 제출을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자동차 OEM 같은 경우는 각 금형비에 대한 상세 견적서의 양식이 있겠죠. 이런 견적서의 양식들이 점차 세분화되죠. 그러면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금형업체들이 좀 더 기존 전보다는 좀 더 상세한 견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량을 수주함에도 불구하고 회사 경영 현황이 수익성이 잘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사내 소수의 전문 인력에 의존해서 견적서가 작성이 되다 보니까 상위 경영진에서는 우리 회사가 작성한 견적서가 정말 맞는 견적인지 좀 투명성이 보장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정확한 견적을 작성하기 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도 상당히 이제 의문 도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어떤 누군가가 검토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시스템화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어떤 표준화된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수주가를 초과해서 금형이 제작되는 경우도 있고요. 상세 내역을 본다고 하면 전체 투입 공수를 초과하거나 주요한 언더컷 형상을 누락함으로써 어떤 견적가보다 오버해서 금형을 제작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ERP 시스템을 통해서 사원가를 관리할 수가 있는데 실적으로 이런 ERP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죠. 그래서 유사 금액에 대한 실적가를 ERP를 통해서 쉽게 확인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또 현재 대부분의 업체들이 어떤 비슷한 형상을 찾아서 그거에 비교를 해서 제품 사이즈에 기반해서 견적서가 작성이 되고 있는 게 빈번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주요 문제점들이 저희 이제 PCM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통해서 좀 개선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PCM에서 우선 금형비를 검토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다양한 금형 공법이 있는데요. 인젝션, 다이캐스팅, 스태핑 여러 공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 솔루션 인젝션을 선택을 한다고 하면 인젝션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자기가 원하는 금형 공법. 그 다음에는 JT나 PRT 같은 CAD 데이터 파일을 저희 솔루션으로 임포트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클릭을 해서 NX에서 형상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NX에서 여러 가지 언더컷이 추출이 되겠죠. 그래서 그 언더컷을 그룹핑한다든지 슬라이더의 유형을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물론 이게 자동으로 이제 선택도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매뉴얼하게 핸들링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형상 분석 작업이 끝나면 이것들을 저희 PCM 솔루션으로
가지고 오게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어떤 금형에 대한 구조적인 특성, 그 다음에 가공비에 대한 산출될 수 있도록 컨트롤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환경에 이제 세팅이 됐겠죠. 이런 금형 구조나 이런 가공 특성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금형을 제조하는 지역. 그래서 로케이션이라는 부분은 결국은 한국이면 한국 임률 베이스, 아니면 뭐 일본으로 한다고 하면 일본 베이스의 금연비가 계산이 되겠죠. 이런 부분, 임률에 대한 부분이 선택이 되면 최종적으로 상세 금연비가 이제 산출이 되고요. 이 상세 금연비는 저희 솔루션 내에서 전체적인 서머리를 볼 수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엑셀 양식으로 익스포트를 해서 그거를 이제 재가공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엑셀 포맷을 이제 견적서 양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와 같이 크게 네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금연비가 산출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인젝션 몰드 검토 예시입니다. 이 데모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인젝션 몰드를 저희 솔루션에서 어떻게 금연비 검토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이제 트리 구조에서 어떤 제가 검토할 파트의 공법을 선택을 합니다. 현재 저는 이제 인젝션이니까 보기에서 인젝션을 선택을 했고요. 도어템이라고 하는 파트 품명을 입력을 했습니다. 억셉트를 누르게 되면 기본적인 이제 계산 창이 생성이 됩니다. 이제 가장 먼저 할 부분은 CAD 데이터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형상 데이터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장해 놓은 폴더로 가서 JT나 PRT 파일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현재 저는 이제 용량이 작은 JT 파일을 선택을 했고요. 애널라이즈 버튼을 누르게 되면 NX에서 NX가 실행이 되게 되고요. NX에서 이와 같은 형상 데이터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측에 있는 이제 피처드 코스트 몰딩이라고 하는 형상 분석 실행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우측에 이제 이와 같은 대화 상자가 나오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와 같은 제품을 금형에서 어떻게 놓이고 성형을 할 건지를 이제 미리 이제 조건을 인풋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형 셋업 방향에서 X, Y, Z를 결정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좌표계 시스템을 통해서 대략적인 이제 제품의 셋업 방향을 조정을 할 수 있고요. 필요에 따른 이와 같은 각도 단위를 입력을 해서 제품을 회전시켜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의 제품 셋업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저는 제품을 셋업을 했고요. 필요에 따라서 프론트 뷰나 탑 뷰에서 재확인하고 여기에 보시는 형상 분석 아이콘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언더컷이나 리브, 오프닝 인서트 구간이 이제 추출이 됐고요. 프로덕트 인포메이션 탭에서 이제 캐비티 리전을 선택하게 되면 가시적으로 상층 영역, 금형의 하층 영역을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언더컷 탭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인접한 언더컷 형상들은 이제 자동으로 이와 같이 그룹핑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그룹핑을 된 부분에 대해서 슬라이더 타입을 추가적으로 정의할 수가 있겠죠. 뭐 저는 이제 이거를 리프터라고 해서 내측에 있는 언더컷 형상이기 때문에 리프터라고 제가 수정을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인접한 형상에 대해서 그룹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하나의 슬라이더로 이 언더컷들을 해소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와 같이 이제 언더컷에 대한 편집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추가적으로 그렇게 되고 이제 여기서 추출된 정보를 이제 OK 버튼을 누르면 저희 PCM의 솔루션으로 형상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전체적인 제품비 이미지를 저희 PCM으로 이제 붙여넣기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품의 ISO 뷰, 그다음에 필요하면 이제 배면 뷰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제품의 플라스틱 원재료 선택을 합니다. PP, EPDM을 저는 이제 입력을 했고요. 이와 같이 물성치, 원재료에 대한 물성치도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서는 이제 파팅에 대한 형상이나 난이도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이제 저는 이제 에버리지 뭐 이렇게 했고요.
여기서는 폴리싱 레벨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측은 기본 랩핑, 금형의 상층이 이제 외관면이니까 저는 이제 그레인 부식 가공을 선택을 했고요. 툴 스페시피케이션 탭에서는 이제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제품 특성에 따라서 이제 제품 사이즈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젝션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한국 베이스의 2020년도 기준 임료를 제가 적용을 하게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하트러너 타입이나 드롭도 바꿀 수가 있지만 이제 1차적으로 일단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캘큘레이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우측 상단에 이제 1차 금연비가 한번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대략 1억 4,300 정도의 금연비가 도출이 됐고요. 여기 보시는 이제 제로비 상세 내역, 각 항목별 요구 수량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 유닛 코스트에 의해서 재료비 상세 내역,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몰드 베이스에 대한 규격, 재질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메인 코어 재질이 뭐 HP4MA나 메인 코어의 사이즈도 여기에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디자인이나 설계나 캠 시간에 대한 부분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네, 전체적인 상세 내역에서는 뭐 재료비에 대한 서머리 부분, 그리고 전체적인 세부 항목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하트러너에 대한 스프루 타입을 이제 하트러너로 바꿨고요.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추가 비용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항목으로는 뭐 해외 이관 금연 같은 경우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슈핑 코스트 항목을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관리비나 프로핏을 이제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로 핸들링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제가 20% 정도를 넣게 되면 총 금연비가 이제 1억 8천 정도 수준으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이 실제 이제 견적을 할 수 있는 금연비로 업데이트가 된 거고요. 다음에 이와 같이 전체 상세 금연비를 엑셀 포맷으로 로컬에 저장을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했던 뭐 어떤 제품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뭐 입률, 다음에 금형 사이즈, 금형 중량, 하트러너, 뭐 점수, 슬라이드 수량, 파트 사이즈, 파트 원재료 이런 서머리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고요. 재료비, 각 기계 가공 투입 공수, 유닛 프라이스, 전체 항목별 비용, 그래서 전체적인 금융비가 우측에 도출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이런 1차적인 계산 결과물을 재활용을 해서 이제 원가 시뮬레이션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베이스에서 이거를 이제 뭐 해외 지역에서 금형을 제작했을 때 이 금형비가 대략 어느 정도 될 건지를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이제 독일 베이스로 이제 이 금형비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툴 스페시피케이션 탭에서 독일의 입률 테이블을 제가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툴샵 사이트에서 PCM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PCM이 현재 이제 24개국의 표준 입률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이 이제 한국 입률도 별도 입률도 정의할 수 있고, 현재 저는 이제 표준 DB 독일 베이스 입률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차 한국 베이스 금형비보다 어느 정도 올라갈 건지 이게 표현이 되고, 이거를 이제 퍼센테이지로 증분량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금형비 검토 내용을 상세 항목별로 동등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항목별 좌측과 우측에 대해서 뭐 색깔별로 그린은 이제 차이가 없는 경우, 레드는 차이가 많이 있다는 걸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퍼센테이지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인젝션에 대한 공법을 저희가 쭉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지금 보셨던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한번 주요 기능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형에 대한 공법 정의, 이제 NX를 통한 형상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형을 구조를 정해놓은 프로파일을 선택하고 로케이션을 선택하면 이제 전체 금형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금형비는 이제 엑셀로 이렇게 핸들링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입률 부분 같은 경우는 자사의 어떤 재료비나 입률 및 금형구조 특성을 반영해서 이제 이런 프로파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자사의 경쟁력 있는 금형비를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1차적인 금형비가 나오게 되면 어떤 금형에 대한 제조 지역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캐비티 수량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메인 코어나 몰드 베이스의 재질을 바꿔가지고 좀 더 최적의 금형비를 결정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뭐 양산 금형도 양산에 대한 금형비 계산 또 프로토 금형에 대한 금형비 계산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코스트가 나왔고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 분석을 해서 어느 요인 때문에 금형비가 높은지 아니면 더 금형비가 낮아졌는지를 이제 금형에 대한 상승 요인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엑셀 견적서 양식을 획득함으로써 이제 긴급으로 견적서를 수정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엑셀 양식을 오픈해서 몇 가지 값을 이제 긴급으로 업데이트하면 이거를 OEM에 제출할 수 있는 견적서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NX에 대해서 물론 이제 금형 설계 과정에서도 이제 NX를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 이런 NX에 대해서는 이제 친근하신 분들은 좀 더 쉽게 이제 형상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형에 대한 나리지가 부족한 분들은 사실 언더컷 유형이나 아니면 언더컷을 영역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제 이런 솔루션에서 그런 언더컷 구간들을 다 정확하게 찾아주기 때문에 어떤 금형비를 누락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해소가 되겠죠. 좀 전체적인 어떤 핵심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다이캐스팅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다이캐스팅도 인젝션 공법과 크게 이제 다르지는 않습니다. 큰 차이점은 없고요. 하지만 좀 일부 좀 다른 점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다이캐스팅 예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서 이제 뉴트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제가 다이캐스팅 공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캐리어라고 하는 파트 네임을 입력하게 되고 액셉트를 누르게 되면 전체적인 계산 탭이 오픈이 되게 됩니다. 지오메트리 탭으로 가서 이제 제가 검토하려고 하는 파트에 대한 CAD 데이터를 선택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PRT 파일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앞서서는 제가 JT를 활용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PRT는 당연히 NX의 파일 확장자이기 때문에 뭐 쉽게 오픈이 되겠죠. 이와 같이 이제 NX가 실행이 되게 되고요. 다이캐스팅도 유사하게 이제 동일한 아이콘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이캐스팅이나 인젝션은 다 퓨처드 코스트 몰딩이라고 하는 이런 실행 아이콘을 통해서 진행이 되게 되고요. 이제 이와 같이 동일하게 금형상에서 제품의 셋업 방향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Y라고 된 부분이 사실은 Z로 선택이 되겠죠. 현재는 이제 원형 곱수의 중심축을 선택을 해서 금형의 Z 방향을 쉽게 결정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다시 탑뷰에서 제가 결정한 금형 방향이 맞는지를 한번 재차 확인을 하고 있고요. 같이 프론트 뷰에서도 이제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와 같은 제품 사이즈가 획득이 됐고 애널라이즈 버튼을 실행을 하게 되면 동일하게 유사하게 뭐 언더컷이나 리브 형상 오프닝이 다 추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캐비티 리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코어 리전을 통해서 이제 금형의 하측 영역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언더컷 구간, 리브, 그다음에 오프닝 인서트 뭐 이런 부분도 다 자동으로 추출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언더컷 구간에서 뭐 각각의 슬라이더를 구입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슬라이더 유형을 정의할 필요가 있겠죠. 현재 이 부분이 언더컷인데 이걸 하나로 슬라이더 해소할 거고 반대 부분도 별도 추가적인 슬라이더로 이제 그룹핑을 했고요. 그러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슬라이더가 정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제 UAP입니다. 죄송합니다. UAP 실린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하이드롤릭 실린더, UAP 실린더를 적용을 하는 걸로 바꿔줬고요. 다음에 이와 같은 슬라이더 정의 작업이 끝나면 이제 실적인 형상 분석이 끝났죠. 그러면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결과물들이 이제 PCM으로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오프닝, 언더컷, 리브 에어들이 다 내역이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닫힌 버튼을 활용해서 상세 내역을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파팅 서페이스에 대한 난이도, 제품 난이도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캐스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레인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랩핑, 인더스트리얼 폴리싱이라는 옵션을 적용을 해주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음은 이제 제가 오프닝 구간을 최소화해서 적용 업데이트를 했고요. 캘큘레이션 버튼을 누르게 되면 뭐 기본적인 금연비는 나올 겁니다. 보시게 되면 6,900 정도로 나왔는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입률을 다시 제가 2020년도 베이스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툴 프로파일은 바꿔줄 겁니다. 여기는 이제 글로벌 기준이고요. 저는 이제 한국 베이스에 콜드 챔버 400ml까지 400ml 이하가 되겠죠. 이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면 이제 금연비가 좀 최적화가 되겠죠. 제가 이제 유럽 베이스에서 한국 베이스로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입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면서 이제 금연비가 좀 더 낮아졌죠. 경쟁력 있는 금연비가 결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료비에 대한 상서 내역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펑셔널 스트럭처를 통해서 이제 다이캐스팅은 뭐 오버플로우, 스프로에 대한 상세 항목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브레이크다운, 엑셀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유사한 엑셀 상세 견적 시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는 거의 이제 인젝션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이겠죠. 뭐 밀링, 스퍼팅, 코팅, 뭐 캣캠 시간,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트라이아웃 비용이고요. 전체적인 투입 공수, 재료비, 그다음에 관리비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제가 이제 이미지 캡처를 안 했는데 여기 이미지 캡처하면 여기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고 금형에 대한 전체 사이즈, 구조물에 대한 수량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유사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 PCM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견적서 작성을 위해 최대 기존보다 한 50% 정도의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고요. 또 금형의 구조 및 변경사항을 적용하여 최적의 금형비 산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서 어떤 수익성 확대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또 표준화를 통해서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금형비 계산을 할 수 있고요. 누가 계산을 하더라도 좀 개인 편차가 없는 금형비 검토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사실 경험이 적은 원가 담당자라고 하더라도 또 숙련된 엔지니어와 거의 큰 차이가 없는 금형비를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투명한 금형비 분석이 가능하게 되고요. 또 다양한 시뮬레이션 기능, 또 외부 견적을 임포트해서 이제 결과를 비교할 수도 있고요. 또 ERP에서 집계된 사후 원가를 엑셀 양식을 통해서 임포트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비교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두 가지 케이스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엑셀 양식, 엑셀 포맷의 상세 견적서를 이제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게 되고요. 그 엑셀 상세 견적서 내에서 어떤 재료비에 대한 각각의 내역, 그다음에 기계 가공에 대한 상세 투입 공수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시스템화에 의해서 금형비에 대한 이력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PCM에는 어떤 리비전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요. 첫 번째 캐트 데이터, 뭐 이제 디자인 체인지가 일어나거나 뭐 상세 디자인했을 때 각각의 시점별로 캐트 데이터를 임포트해서 리비전 기능을 활용해서 또 각각의 게이트별 금형비 변동량을 다 트래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형비를 시뮬레이션하는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각각의 금형이 있는데요. 이 금형의 상측, 금형의 하측이 있는데 사실 뭐 미국, 유럽, 뭐 아시아 국가들에서 이런 좀 명칭도 조금씩 다 상이하고요. 자기들이 추구하는 금형에 대한 구조 또 좀 다른 경우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몰드에 대한 스틸 규격이 완전 달라요. 많이 다르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뭐 한국 금융비를 검토할 때는 한국 금융업체들이 선호하는 금융 재질을 제가 반영을 해야 되고, 뭐 유럽의 고객들은 당연히 유럽 쪽에서 자주 빈번하게 쓰이는 몰드 스틸을 요청을 받겠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유럽 기준의 금융 구조를 가져가고 여기에는 한국 기준의 금융 구조, 그다음에 유럽 입률, 한국 입률을 하면 이게 금융비의 많고 적음이 확연하게 비교가 되겠죠. 그러면서 저희가 뭐 어떤 금융비만 놓고 봤을 때 어떤 컨셉으로 우리가 금융 제작을 해서 적용을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인지를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동일한 한국 금융 구조에서 뭐 몰드 스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꿔가면서 변경을 해가면서 이제 최적의 금융비를 또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나라별로 대한 차이점 분석도 가능하게 되고요. 거기에는 이제 PCM이 총 이제 24개 지역의 입률 DB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래서 기본적인 한국 베이스의 금융비를 계산하고 나서 이런 각각의 입률을 바꿔가면서 이제 중국에서 이런 유사한 금융 구조로 가져가서 중국 입률을 적용하면 우리보다 얼마가 더 금융비가 내려가거나 뭐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금융비 시뮬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인젝션 몰드 쪽에 어떻게 이제 저희가 지원이 되고 있는지를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이제 글로벌 기준, 그러면 글로벌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유럽이 될 겁니다. 유럽의 금융 구조 특성을 반영해서 이제 금융비를 검토할 수 있는데요. 총 이제 제품 사이즈별로 상세하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제품 사이즈가 1000mm 이상,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자동차 베이스에서 보면은 이제 뭐 범퍼나 이런 IP 같은 대형 사출물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 포밍은 이제 발포 금형입니다. 뭐 자동차 시트 쪽에 쿠션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이제 좀 부드러운 재질의 이제 스펀지 같은 느낌의 이제 발포 금형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는 멀티 컴포넌트는 우리식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중 사출입니다. 이중 사출에 대해서 뭐 인덱싱 플레이트 타입이나 턴테이블 타입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세분화해서 이제 이중 사출 금형비를 검토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사실 이제 프로토나 양산금형에도 소량의 생산을 할 경우에는 이제 메인코어에 이런 알루미늄 재질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알루미늄 소재를 썼을 때 어떤 양산금형비 아니면 예를 들어서 프로토금형비도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정밀금형들 100mm 이하의 소형 파트에 대해서 금형비 검토를 할 수가 있고요. 또 600에서 1000mm, 또 150, 300mm, 또 150mm 이하, 또 300에서 600mm 이렇게 제품 사이즈별로 금형 선호하는 금형 구조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좀 세분화된 금형 구조를 다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파트 사이즈에 따라서 금형의 대중소에 따라서 선호되는 가공 기계 장비들이 좀 달라지겠죠. 그런 것들이 이런 프로파일에 미리 다 환경 설정이 돼서 좀 더 디테일한 금형비가 컨트롤 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글로벌 기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들이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저는 이제 한국 베이스에 대한 금형비 프로파일을 다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과 동일하게 이제 150mm, 300mm, 100mm 이하, 여기는 이제 프로토, QDM 같은 경우가 이런 프로파일을 쓸 수 있겠죠. 인서트 코어나 뭐 슬라이더만 부분적으로 제작을 해서 금형을 대응할 때 이런 프로파일을 활용할 수 있겠고요. 또 300mm, 600mm, 600에서 1000, 또 1000mm 이상 이런 건 이제 한국 뭐 범퍼나 IP 이런 것들 이걸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각 지역별 상이한 금형 구조를 다 반영을 했고요. 또 거기서 추가적으로 스페셜하게 사용되는 뭐 금형 스틸이나 이런 부분을 다 반영을 했고요. 또 금형의 대중소에 따라서 선호되는 각 기계 장비의 사이즈가 다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 다 반영을 해서 좀 더 정확한 금형비가 제어가 될 수 있도록 미리 환경 설정을 해놓은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을 선택함으로써 이제 신속하게
각각의 임팩트가 반영이 돼서 이제 코스트가 산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이캐스팅 예시이고요. 여기 보시는 이제 4개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프로파일입니다. 그런데 공법이 2개로 나눠집니다. 핫 챔버가 있고 콜드 챔버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콜드 챔버가 좀 더 품질적으로 치수적으로 우수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선호되는 공법이고요. 1차적으로 다이캐스팅이 이제 금형 안으로 들어가서 제품이 고화가 되고 도화가 굳어지는 소재가 굳어지는 과정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별도의 유압 실린더 유닛이 금형 안으로 더 소재를 밀어 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단위 면적당 밀도가 올라감으로써 제품이 후수축이 덜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좀 더 치수 정밀도가 우수한 제품을 성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콜드 챔버가 좀 더 자동차 쪽에서는 좀 더 선호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콜드 챔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핫 챔버 프로파일도 생성을 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비준의 프로파일에는 뭐 기본적인 SKD61, SKD6, 뭐 DHP, DHP 메리카 같은 현재 요즘에 많이 선호되고 있는 이런 특수한 내구성이 강화가 된 DAC 재질도 이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캐스팅도 좀 폭넓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PCM에서 입률 부분을 어떻게 제어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PCM은 크게 이제 24개 국가의 표준 입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만 보면은 뭐 인도, 중국, 일본, 여기 보시는 한국에 대한 표준 입률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물론 추가적으로 자사가 스페시픽하게 관리하고 싶은 입률을 이와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뭐 분기별로, 연도별로 이렇게 생성을 해서 추가해서 입률 테이블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CM에서는 총 27가지의 입률을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카테고리를 보시면 크게 밀링, 그라인딩, 드릴링, EDM, WEDM, 그리고 이제 설계, 캠, 상황 조립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어떤 기계 각 장비별 호수별로도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밀링도 베드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뭐 원통 영상, 디폴도 이제 1000mm 이상, 1000mm 이하, 그리고 금형비, 드릴링도 장비 사이즈, 또 EDM도 베드 사이즈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뭐 고속항공기 부분도 이렇게 베드 사이즈에 따라서 달리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 시간, 연마, 뭐 몰드플로우, 해석 엔진에 대한 입률도 넣어서 별도로 이제 해석에 대한 투입 공수를 반영을 해서 전체 금형비에 몰드플로우 비용도 뭐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해외 OEM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스페시픽하게 몰드플로우 비용도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금형을 저희가 뭐 수주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비용도 회사의 수익성을 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 금형비에 추가를 해서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스파팅, 선방 가공, 와이어도 이제 호기별로 이렇게 상세하게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각 사이즈별로 세분화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입률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 지금까지는 인젝션이나 다이캐스팅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PCM은 이제 여러 가지 이와 같이 이제 스탬핑에 대한 공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발포, 이중 사출, 프로토 금형, 림 몰딩, 러버 인젝션, 인서트 사출, 포징, 또 알루미늄 트로 포징, 블로우 몰딩, 로우 프레셔 다이캐스팅, 여기 보시면 이제 중력 주적, SMC 공법에서 파생된 컴프레스 몰딩, 코어 박스, 간이금형, 벌을 제거하는 간이금형, 그다음에 자랑의 이제 인테리어 카펫 같은 경우
이런 공법을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소결에 대한 부분들, 뭐 로스트 왁스 다이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크게 봤을 때 이제 이중사출, 러버 몰드, 블로우 몰딩, 중력 주적, 컴프레스 몰딩, 카펫 컴프레션, 뭐 다이 뭐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이제 추가적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글로벌에서는 현재 뭐 핫스탬핑이나 기타 금형에 대한 것도 추가적으로 디벨로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료가 되면 뭐 핫스탬핑도 추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계산 예시인데요. 여러 가지 각각의 유형별로 다양한 금형 공법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제 금형비 이력 관리와 비교 분석입니다. 그래서 PCM에는 이와 같이 이제 1차 계산이 되고 리비전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비전 1, 2, 3 이렇게 넘버링을 해서 순차적으로 중분해서 갈 수가 있고요. 이런 기능이 필요한 이유는 초도 디자인, 뭐, 그 다음에 나중에 상세 디자인 되면은 결국은 이제 CAD 데이터가 바뀌게 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각 개발 게이트별로 CAD 데이터를 받아서 각 시점별 리뷰를 해서 이제 코스트 변동량을 저희 시스템 내에서 트래킹을 해 나갈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금형비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ERP 솔루션에서 이제 사후 원가를 집계를 하고 그거를 이제 별도의 엑셀 양식을 통해서 임포트를 해서 여기에서 이제 사전 원가, 사후 원가 비교가 가능하게 되고요. 또 뭐 OEM 입장에서는 뭐든지 아니면 오토모티브 1차 업체 입장에서는 어떤 견적서를 이제 임포트해서 목표 원가와 이것들을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외주 금형비를 어떤 지정된 엑셀 양식을 통해서 임포트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 분석해 보는 그런 것들도 확대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저희 솔루션의 장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신속성, 정확성, 표준화입니다. 여기서 표준화를 통해서 정확하다는 거는 결국은 어느 누가 리뷰를 하더라도 좀 일관성 있는 금형을 이제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저희 솔루션의 장점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제 PCM이라고 하는 원가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인젝션과 다이캐스팅 공법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 오늘 제가 언급하지 않은 뭐 제품 원가 기능이나 아니면 프로젝트에 대한 수익성 분석기 등, 그다음에 뭐 스탬핑 공법에 대한 금형비 분석기 등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오늘 세션 이후에 공지된 추가적인 컨택 포인트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개개별로 저희가 상세하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발표드린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기회에 이와 유사한 세션을 만들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